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연말 특집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님과 함께 오늘 수면 꿀팁 핵심만 요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꿀잠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신원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꿀잠 가족 여러분, 아니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자주 뵙죠. 지난주 토요일 날도 뵀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지겨우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도 연말결산 방송을 네. 했었는데요. 신원철 교수님 방송이 거의 80만회 넘게 기록하시면서 전체 2024년 라이브 방송 중에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2위요? 네. 영광스럽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신원철 교수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 한번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새해를 맞이하는 전날이잖아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 정말 올해 한 해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고생했고 추워지면서 정치적인 문제, 또 지난주에 일요일 날에는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무안에서 저희가 들으면서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내일이 있고요. 또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힘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사실 신경과 의사긴 하지만 수면의학이 수면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잠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뇌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치고 힘든 올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좋은 잠으로 내년 새해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는 정말 꿀팁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엑기스만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네. 잠인데요. 오늘 이 잠에 대한 수많은 강의 중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짧은 강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꿀잠 잘 수 있는 법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몇 장 안 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예, 오늘 저한테 주신 제목이 새해 맞이 꿀잠 팁이라는 주제를 주셨고 네. 더 잘 자는 법이라고. 전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더 잘 자는 방법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수면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가 느는 것처럼 수면 환자는 지난 2008년도부터 14년 동안에 자그마치 6배나 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니까 실제로 진료를 안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거 10배 정도로 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보여지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수면의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돈들도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좀 새로 한번 만든 영상인데 저도 이건 처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뭔가요? 하루입니다. 아침 7시, 여기 아침 7시죠? 11시예요. 다시 아침 7시가 되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요. 사인 커브로요. 그 다음에 생체 리듬만 보지 마시고 사람이 걸어가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만나야지 우리는 잘 잡니다. 즉, 요 차이가 피로도와 생체 리듬, 잠깐 여기 좀 이렇게 놓고요. 제가 스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은 최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되면 가장 높은 생체 리듬이 형성돼요. 생체 리듬은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꺾이다가 잘 시간이 되면 다시 낮아져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잘 못 바뀝니다. 이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24.3시간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으로 이동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햇빛도 안 쬐고 아침도 그냥 규칙적으로 출근도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면 하루에 0.3시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젊으시니까 경험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학원 안 갔을 때 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늦게 자고요. 더 늦게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개학할 때 되면 하는데
정신 지나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주말이면 지금 한 2시에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방학 때나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0.3시간이 이동되지만 그런데 이런 생체 리듬은 잘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피로도 아침에 잠을 적게 자고 나면 피로도는 여기서 시작하겠죠. 잠을 푹 자고 나면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올라가요. 이게 운동하면 계속 피로도가 쌓여요. 졸음은 뭐냐면 여기의 차이입니다. 아, 생체 리듬과 피로도의 차이. 차이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낮에는 피로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자고 피로도가 여기서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졸립죠.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커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자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는 시간, 이거의 차이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생체 리듬은 어차피 사인 커브로 이렇게 꺾여서 꺾어질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가장 낮은 시점 그리고 얘가 가장 높은 시점 이 시점이 가장 피로도가 크겠죠. 그 늦게 잘 때네요, 예. 정말. 그러니까 그때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박진표 PD처럼 네. 내가 주말에는 평일에는 모르겠는데 주말이 되면 아침 10시에 일어나요. 네. 11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자는 시간은 대개 7, 8시간이 자는 그 일주일 리듬의 커브니까 실제로 보면은 본인의 취침 시간이나 생체 리듬은 자는 시간은 새벽 2시거나 3시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새벽 2시나 3시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12시나 1시, 11시에 자려고 그러면 아직 꺾이지 않았죠. 여기에 자려고 그러니까 피로도 높여도 갭이 요거밖에 생기지 않으니 자기는 자요. 왜냐하면 피로도가 낮보다는 많이 높아지니까 졸리면 잡니다. 그런 생체 리듬이 켜졌으니까 잠들면 얘가 급격히 떨어져요. 얘가 여기보다 얘가 꺾이기 전에 떨어지면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깹니다. 아, 중간에 깨는 이유가 예, 그러면 깨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자게 되면 금방 깨는 이유가 이 원리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요걸 저희가 한번 요 그래프를 만드는데 요 이제 요렇게 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잠들면 뚝 떨어집니다. 생체 리듬 그 피로도가요. 네. 다시 올라가요. 여기의 차이 다시 한 번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조금만 제가 백해서 네. 여기 요렇게 잠들 때 가장 높은 피크를 만들 때 우리는 잠들고 이러려면 어떻게 되죠? 생체 리듬을 고정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핸드폰 보면은 생체 리듬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요 시간에 내가 자꾸 핸드폰 늦게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갭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들고 금방 깹니다. 낮잠이라는 거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피곤하니까 낮잠 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 갭이 그러면 낮잠 자면 급속 충전되거나 피로도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시간 있으면 깨는 거예요. 우리는 통잠을 자려면 생체 리듬이 꺼진 상태에서 피곤함으로 자야지 우리는 7, 8시간에 통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그렇죠. 이제 좋은 잠을 잘 수 있다. 예, 이거네요. 잠들면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때 생체 리듬도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격차가 많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격차가 없어질 때 우리는 개운하게 깨는 거예요. 딱 그거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앞에 제가 피곤하다고 했던 걸 프로세스 S라고 그러고 우리 뇌에 수면 중추가 있어요. 거기에 운동하면 아데노신이 쌓입니다. 네. 우리 근육에도 쌓여요. 우리 근육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지구력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마라톤 하거나 그 트레드밀에 열심히 뛰면 힘들어요. 한 10분, 5분 뛰면 이거 그만둘까 할 정도로 막 근육도 땡기고 뻐근하고 숨도 차고 이러죠.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20분, 30분 되면 할만해요. 맞아. 별로 안 힘들어지는 네. 구간이 오잖아요. 조금 좀 즐거워요. 식은땀도 나면서 걸을만해요. 훨씬 더 힘든 구간만 지나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데노신이 쌓여요. 근육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전을 쓰고 나면 아데노신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근육에 들어오면 근육이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들어요. 혈류량을 높여요. 네. 그러니까 근육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육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뇌의 그 수면 중추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보괴측 전시각 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서 VLPO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아데노신이 쌓이죠. 그러면 얘가 몸에 피로도를 만들고 얘가 하나씩 쌓인 게 이 커브입니다. 점점 쌓여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많이 활동하고 뇌를 열심히 쓰면 피로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만 사실은 공부할 때 뭐 시험 볼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피곤해요. 뇌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것도 뇌도 쓰는 것도 피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주일 리듬은 요 커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 피곤한 걸 만드는 건 뭐죠? 낮에 운동하는 거죠. 네. 또 아침 일찍 시작하게 되면 피로도가 더 빨리 처음 일찍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8시부터 쌓이는 게 아니라 6시부터 쌓이면 잘 시간이 더 많이 쌓이죠. 낮잠 안 자요. 낮잠 자면은 기껏 만들었던 게 낮에 떨어지니까. 해소가 돼버린 거네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20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아데노신이 붙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쫙 차면 우리는 너무 졸린 거예요. 많이 쌓일수록 피곤한 거고요. 카페인이 아데노신하고 분자 구조식이 비슷해요. 대신 안 져버려요. 아데노신 축적을 방해하는 건가요? 네. 아데노신이 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피곤한 거죠. 그런데 얘는 떨어져 나오면 아데노신이 쌓여서 금방 피곤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리듬, 요 사인 커브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계는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두면 자꾸 늦게 자는 시계가 되니까 노인들은 자꾸 앞으로 당겨지는 시계가 되니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야 돼요. 근데 생체 시계는 24.3시간인데 그게 고정된 시계가 아니라 햇빛, 움직임,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지구의 시계로 0.3시간을 이동시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는 24시간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고 껌껌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움직임, 햇빛, 그 다음에 먹는 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이 중에 먹는 거하고 햇빛, 먹는 거하고 움직임을 다 둬야 돼. 햇빛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햇빛을 많이 쬐고 꼭 밖에 나가서 안 쬐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그늘진 곳에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빛은 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중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 중에 가시광선 중에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초록에서 보라색까지가 블루라이트거든요. 빨주노초 파남, 빨간색은 블루라이트가 없어요. 네. 녹색, 노란색은 빨주노, 노란색은 블루라이트가 30%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40%, 50%, 60% 이렇게 되지만 초록색부터 보라색까지가 블루라이트고 이 햇빛을 합쳐놓으면 흰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햇빛을 쬐게 되면 생체 시계는 반응해요. 즉 아침에 해가 뜨면 빨간불, 여명이 쫙 동틀 때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내일 일출 보러 가시는 분들 있나요? 일출 햇빛 보면 그 밑에서 해가 떠오를 때 붉은색으로 쫙 해서 여명이 붉은색으로 쫙 퍼지다가 노란색으로 퍼지고 흰색으로 쑥 올라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햇빛은 이 블루라이트가 하나도 없는 붉은색, 20%, 10%, 20%, 30% 노란색 쭉쭉쭉 올라가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블루라이트가 정오에는 가장 많이 들어와요. 이 빛을 우리가 쬐기만 하면 생체 시계는 햇빛의 시계로 맞춰져요. 어떻게 보면 몸이 자꾸 24.3이니까 네. 망가지려고 하는 걸 강제로 저 노력으로 맞춰오는 맞춰주는 거네요. 겁니다. 제자리로.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깨는 시간을 내가 아무래도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상 시간을 내 몸의 시계로 맞추면 자꾸 늦게 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6시면 6시, 7시면 7시로 고정하시고 알람 맞춰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움직이고 30분 있다 햇빛 쬐십시오. 그리고 자는 시간은 기상 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가볍게라도 시간을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요. 요 먹는 거가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생체 시계가 들어있는 게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에는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거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다 모여있는 부위예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으면 여기가 반응을 해서 시상하부를 활성화하는데 생체 시계도 활성화시켜요. 간식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네, 주나요? 간식은 이게 단 거는 좀 그런데 가볍게 드시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네. 이완만 되는데 근데 칼로리가 들어가서 살이 찔 정도면 안 됩니다. 가볍게 스낵 몇 개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뇌가 흥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낮에 햇빛 쬐는 거 말씀드렸고 또 햇빛은 생체 리듬을 낮에는 높게 만들어서 밤에 깊이 자게 만들지만 기상하자마자 햇빛을 쬐면 잠자는 시간이
일찍 자게 됩니다. 기상 시간이 자꾸 빨라져요. 그리고 거꾸로 자는 시간에 이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잠이 뒤로 밀립니다. 빛은 생체 시계를 미는 거니까 떨어질 때쯤에 얘가 늦게 떨어지게 만들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안 하셔야 됩니다. 즉 잘 자려면 아까 제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잠의 욕구를 피곤하게 쭉 높여야 돼요. 근데 오전에 너무 피곤해서 이때 졸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예, 또. 네. 마라톤 하듯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적절히 운동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은, 잠을 위해서 좋은 운동은 아침에 운동하는 겁니다. 자고 나서 1시간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게 피로도를 빨리 높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 안 해도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 활동량이 있어서 올라가요. 요때가 할 때가 가장 밤에 잘 잡니다. 그 두 번째 운동은 해가 질 때쯤에 6시, 5시쯤에 하는 운동이 또 피로도를 많이 높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운동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좀 가볍게 한 30분 하시고, 또 오후에 한 서너 시간 되면 좀 하시면서 하루에 한 7,000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더 올라간다고 더 잘 자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일주일 리듬은 고정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리듬은 고정된 리듬으로 24시간보다 좀 길게 흘러가니까 얘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얘 자는 시간을 고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피로도 높이면, 이렇게 되면 잘 잡니다. 이렇게 되면 못 자는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딱 이렇게 고정돼 있나요, 아이들? 예, 어른 아이들 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너 이제 자야 돼. 9시, 10시에 자. 너 그리고 충분히 재운 다음에 아침에 7시, 8시에 뭐 학교 가야지. 그죠. 깨우시잖아요. 또. 예, 네. 깨우고 와서 애들은 활기차게 뛰어놀잖아요. 네. 또 아침도 꼬박꼬박 대먹고. 꼬박 먹고요. 네. 그러니까 낮에 피로도도 눈 뜨자마자 열심히 에너지 쓰고요. 자는 시간 확보하고 기상 시간 확보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은 부모님이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이 되면 문제가 반가지기 생겨요.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네. 엄마 핸드폰 보지 말라래도 화내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자기는 피곤해서 잔다고 하지만 실제 생체 리듬은 새벽 2시, 3시로 밀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면 엄마가 억지로 깨우고 5번, 6번 가서 깨워야지 일어나고, 겨우 학교 가서 조는 거죠. 오전 내내 졸다가 점심 먹고 조금 더 졸다가 오후에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자는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웠을 때 어떻게 자라고 했을 때 모습이 제일 잘 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네요, 사실. 네. 네. 혹시 그 조는 것도 이런 네. 피로도를 많이 감소시키나요? 네, 졸면은 피로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피로도가 언제 떨어지냐? 우리가 잠이 들면 네. 비렘 수면, 렘 수면이 반복되는데, 비렘 수면은 1, 2, 3단계로 구성됩니다. 네. 처음에 들면 1단계로 들어가요. 1단계는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전철 타고 피곤할 때 눈 감고 있으면 멍롱한 그 상태입니다. 깰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코를 골고 자는데 깨우면 금방 일어나는 잠이에요. 2단계 잠이 전체 수면 50%인데, 요 단계는 얕은 잠이니까요. 피로도가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네. 그런데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들어가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거든요. 깨워도 못 일어나요. 일어나도 눈도 못 떠요. 비몽사몽. 네. 이 잠이 들어가면 이때는 급속 충전돼요. 피로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예 그냥 피로도가 떨어진 속도가 훨씬 훨씬 나은가 빨라요. 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전기차가 있으면 그 완속 충전, 네. 4시간, 5시간 걸린 거. 그러면 깊은 잠 들어가면 급속 충전해요. 한 20분이면 뭐 80% 채워지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깊은 잠이 들어가면 피로도, 얕은 잠에 낮에 20분 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2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거든요. 급속 그럼 충전을 얘가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때부터 낮잠 자는 시간부터 피로도를 만든다고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에 깰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요 시간 이렇게 높은 그래프가 편차가 돼야지 우리는 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잠들면 얘만 떨어지면 깨니까 요게 떨어지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90분에서 한 3시간. 그러면 깨는 겁니다. 그 낮잠이 길게 자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피로도를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졸아버리면, 초저녁에 자기 전에 이걸 뚝 떨어뜨려 놓으면 막상 잘 시간에는 생체 리듬은 또 망가져 있는 데다가
피로도도 없으니 우리는 잘 못 자는 일이 생기고 새벽에 깨고 새벽에 못 잔다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사실 너무 좀 졸리면은 네. 낮에 한 1시간 자버리거든요. 예, 이게 오히려 또 밤에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낮잠은 20분 자는데 낮에 1시간 넘게 네. 자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봤던 것 같아요. 그걸 네. 전략적 낮잠이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교대 근무자. 네. 교대 근무자는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역행돼서 생활하니까 낮에 피곤해요. 그래도 저녁에 야간에 근무할 때 근무 시간에 낮잠 시간도 주도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저녁에 생체 리듬이 꺼진 상태에서 자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낮잠을 한 30분에서 1시간 자게 하고요. 또 낮에도 좀 자게 해요. 피곤하면요. 이런 사람들 시차 있는 사람은 낮잠 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제 밤을 샜어요. 이런 경우는 완전히 낮잠을 안 자고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잘 잤는데 그게 완전히 밤새고 낮에도 전혀 안 자고 자면 깊이 자겠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무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도록 합니다. 오후 2시 전에. 이런 경우를 저희가 권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도 있어요. 노인들 나이가 드시면 제가 이런 이 두 가지 투 프로세스 피로도 생체 리듬을 얘기해 드려도 사실 나이 드시면 피로도도 적게 쌓여요. 아무리 운동해도 요거의 3분의 2밖에 안 쌓이거든요. 네. 정말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여기까지 안 가요. 그리고 생체 리듬도 이렇게 높낮이가 얕아져요. 그러니까 이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자는 노인들은 낮에 한 30분 정도 자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사회활동이 왕성하는 분들은 낮잠 안 자는 게 원칙이고 정 피곤하면 깊은 잠 들어가기 전인 20분 정도 자서 피로도만 조금 떨어뜨려서 한 2시간 정도 뒤로 가는 거죠.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내가 자는 시간에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20분 이내로 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네. 경우에는 낮잠 20분 이상 자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네. 뭐 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네. 분할 수면이 있어요. 스플릿 나이트라고. 이거는 뭐냐면 밤에 길게 잘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잘 깨시는 분들이요? 예, 아니면 야간에 늦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침 네. 일찍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이 잘 수니까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낮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또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힘들게 하시는 청소부들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밤에 이제 아침에 새벽 4시에 출근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러면 밤에 자기 가족 생활도 있으니까 4시에 자거나 3시에 자려면 8시간 전이니까 아침 오후 7시나 8시에 자야 돼요. 근데 가족들 수 있으니 그게 자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한 9시, 10시에 자서 한 5시간 자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 가고 점심에 퇴근하고 와서 점심에 한 3시간 정도 자게 합니다. 이걸 이중수면이라고 그래요. 잠을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원시 인류 때 우리가 정말 원시인일 때 이렇게 살았대요. 뭐 사냥이나 뭐 네. 생존을 위해서. 예, 밤에도 지켜야 되고 길게도 못 자는 거죠. 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자고 낮에 또 조금 자였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잘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밤에 자는 시간을 고정. 10시에 뭐 3시, 4시 이렇게. 낮잠 자는 것도 점심에 한 1시에서 3시 이렇게 2번 나눈 시간을 고정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뭐 낮에는 오전에 자고 어느 때는 오후에 자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 일주일이든 이 사인 커브가 잘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아무 때나 자면 이 커브가 굉장히 뒤죽박죽돼서 일주일이 되면 붕괴가 나타나게 되면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너무 졸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분할이든 아니든 요 생체 리듬을 잘 지키는 규칙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몸의 네. 피로도는 운동하고 일찍 일어나고 낮잠 자고 커피는 오전에 한 잔 정도 드셔라. 낮잠은 20분. 규칙적인 거는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깨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9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 30분 햇빛 쬐라.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죠. 빛, 핸드폰, 그리고 옆집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그 건물의 빛, 자동차의 빛, 그다음에 조명의 빛 이런 것들, 카페인, 술, 복용하는 약물, 신체 질환, 교대 근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로도도 제한하고요. 네.
또 생체 리듬도 붕괴시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막을 수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신체 질병도 못 막고 약도 내 마음대로 먹는 건 아니지만 자는 시간 고정하고 내가 자기에 맞춰서 빛을 끄고 카페인 제한하고 술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 이 영상이 100만이 비욘드에서 100만이 넘게 나온 영상인데 네. 요 노인들이 왜 못 자는 내용들이죠. 이 생체 시계가 망가져요. 멜라토닌도 분비가 적어져요. 아까 피로도도 수용체가 아데노신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운동을 아무 열심히 해도 마라톤을 뛰어도 피로도가 안 쌓여요. 이게 다르네요.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운동하면 너무너무 졸려서 잠깐 자고 나면 또 금방 회복되고 그쵸, 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를 해바라기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지금 해가 뭐 구름이 꼈어요, 눈이 왔어요, 비가 왔어요 해도 지금 이 시간에는 해가 어느 정도 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또 요즘에 일기예보 같은 앱들을 보시면 해가 어느 정도 올라간지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해가 안 떠 있을 때는 우리는 자야 되고 해가 뜰 쯤에 돼서 기상해서 해가 노란 불빛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뀐 시간, 즉 30분에서 1시간 아침 9시 전후에 아침 9시는 되게 흰색이거든요. 네. 그 빛을 쬐는 거죠. 그게 아침 9시입니다. 오후 3, 4시 정도는 피크일 때는 내가 실내에 있어도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있어도 빛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흰 불빛이 햇빛이 노란 불빛으로 바뀌는 오후 3, 4시 정도에 이때 30분째에서 양쪽에 피크가 아니라 양쪽에 이걸 높여 놓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밝은 데 계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뭐 업무 때문에 어둡게 해놓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내 조명을 LED 켜놓으시고 밝게 계세요. 밝게 계시면 생체 리듬이 높아집니다. 밖에 안 나가도 그것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빛을 쬐는 것도 좋고 일어나서 너무 졸리면 움직이는 게 커피 한 잔 효과가 나타나고 20분 낮잠은 3시간 효과가 3시간 정도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잠자는 시간이 좀 빨라져서 저녁 먹고 자꾸 졸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가족들이 두 노인들이 사시거나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텔레비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졸리니까 깜빡깜빡 졸아요. 자는 시간이 아니니 방에도 안 들어가지만 소파에 앉아서 졸고 계시면 그 잠이 다 잔 겁니다. 이미 생체 리듬이 7시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생체 리듬이 7시에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6시간 잔다 그러면 새벽 1시에 깨는 거예요. 7시간을 자는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면 새벽 2시에 깨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나는 자꾸 새벽에 너무 일찍 깨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초저녁에 좋은 겁니다. 본인은 좋은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너무 피곤할 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깜빡 고개 떨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조세요. 아, 그때도 이미 피로도 깎이고 하는 건가? 피로도도 꺾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생체 리듬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서너 시간 앞으로 온 겁니다. 생체 리듬이 앞으로 오고 피로도는 낮에 운동했으니까 쌓이니까 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체 리듬이 그때 새벽 7시, 8시에 잤으니까 이게 새벽 2, 3시면 켜져요. 예. 이미 생체 리듬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인 거네요. 앞으로 당겨집니다. 노인들의 60%가 잠자는 시간 앞으로 당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자려고 그러면 생체 리듬 뒤로 밀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졸리는 7, 8시간이 내가 자는 시간이 됐어요. 해외여행 갈 때 시차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럼 이때 움직여야죠. 밖에 나가시고요. 또 광치료기 같은 거 빛을 쬐고요. 그래서 잠자는 걸 뒤로 밀어줘야지 피로도가 맞물려서 이 시간에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TV,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의 LED 조명을 쬐서는 안 됩니다. LED는 녹색, 붉은색, 푸른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합쳐서 나오는 빛이잖아요. 이것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예, 합치면 흰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주광색, 6500, 6800 켈빈 정도의 빛, 가장 밝죠. 주백색, 4800 켈빈이거든요. 요 정도의 빛은 생체 시계를 자극해요. 근데 전구색, 노란색 빛이 나는 2800 켈빈 빛 온도가 그것은 노란 불빛이 나오는 LED거든요. 호텔 가면 켜져 있는 노란 전구입니다. 그게 전구색이에요. 옛날에는 백열등이죠.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70% 이상 차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백열등을 켜놓거나
전구색 LED를 켜놓으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는 이 LED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던 집에. 완전 그 아까 말씀하신 주백색 같은 주백색도 없고요. 네. 이 스탠드. 스탠드가 안방이 하나 있고요. 침실이 하나 있고 방 안에 하나씩 있어요. 긴 거. 네. 노란 불빛 나와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실내를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 텔레비전 켜놓고 어둡게 해놓는데 그게 불을 다 끈 게 아니고 스탠드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게 맞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밝게 살아요. 이 빛이 낮에는 순발력도 높이고 집중력도 높이는데 좋지만 잘 때는 해가 진 다음에는 좀 어둡게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는 스마트 램프라고 그래서요. 램프가 있는데 이 햇빛을 추종해요. 햇빛이 밝아지면 얘도 밝아지고 햇빛이 어두워지면 느려지고 밤이 되면 해가 진다면 그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생체 시계를 좀 더 강화해 주는 거네요. 네. 호텔에 있는 불빛 정도니까 그 정도 불빛은 내가 책도 읽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빛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잘 시간이 되면 꺼져요. 이렇게 내가 빛을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밝아졌다 어두워지게 하는 스마트 램프도 미국에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빨리 국내에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낮에 운동 많이 하세요. 햇빛 많이 쬐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드십시오. 카페인은 각성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고 집중하려면 또 피곤한 거 막 위해서 저도 카페인 하루에 한 잔을 마십니다.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2시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주무시기 좋고 밤에는 자고 깨는 시간 고정. 어제 2시간밖에 못 자도 기상시간 일어나십시오. 잠자기 서너 시간 전부터는 식사나 땀나는 운동은 거기까지 하시고 1시간 전에 LED 조명 쬐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너무 졸리기 때문에 산책, 산복, 밝은 빛을 쬐십시오. 침실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잠잘 때만 들어가세요. 거기서 텔레비전 보는 거 최악입니다. 나는 텔레비전 켜놔야지 잠이 와. 이미 긴장이 높아서 백색 소음으로 잠을 드는 건데 TV에는 소음만 나오나요? 빛도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는 톤도 굉장히 다양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꿀잠 TV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시게 취침 루틴이에요. 내가 자는 시간을 고정해 놓고 1시간 전 핸드폰 보지 말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24시간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스트레칭, 복식호흡, 그다음에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이라고 하는 이완요법이 있어요. 불면증 인지행동 때 쓰는 방법인데 내 몸과 뇌와 신체를 긴장을 풀어주는 거를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빛도 안 받죠.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지게 되면 피로도는 있는 상태, 생체 리듬이 쉽게 꺼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잡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뇌 건강, 신체 건강, 마음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잠이 거기에 해답을 드립니다. 좋은 잠, 굿슬립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는 건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게 투자입니다. 돈은 들지 않는데요.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수면과 관련된 핵심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연말 특집 라이브다 보니까 네, 신원철 네. 교수님에 네. 대한 조금 질문도 준비해봤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올해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좀 새해를 맞이하셔서 좀 건강 다짐이나 새해 다짐 이런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저도 이제 뭐 나이를 자꾸 탓할 건 아닌데 이제 50대가 좀 넘어서 50의 중반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드시면 초저녁에 졸리는 문제도 몸으로 느껴지고요. 네. 체력도 조금 좀 이제 뱃살도 나오면서 체력적인 것도 한계도 느껴서 올해 좀 운동을 좀 많이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주일에 주말에는 뭐 한 10km 정도 뛰고 또 주중에는 한 2, 3일 정도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체력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을 좀 키우려고 그러고 또 뭐 건강을 위해선 좋은 잠을 자려고 저도 굉장히 애써서 11시 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저는요.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좀 불면 문제를 겪으신 적은 왜 없겠어요. 네. 저도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리고 꼬리에 꼬리는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서 그땐 졸피뎀도 먹고 이렇게 자는 일이 가끔은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해관계를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저도 풀고 가능하면 저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니까 빨리 저희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서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고 이 친구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환자 보는 지식들을 많이 축적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1년 동안 병원은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후대가 계속 양성이 돼서 가야지 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단절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모두가 피해보는 상황이 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바람으로 우리의 의료 사태가 의정 파업이 조금 더 정상화돼서 정말 마음 편하게 진료보고 또 환자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왔고 또 어려운 힘드신 환자들이 병원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24년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네. 한 해였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만큼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들어와 있던 질문 네, 네.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님이 불면증 관련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네, 매우 맞아요. 살펴봤으니까 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온 고래밤님, 직장인의 월요병은 나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말에 푹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는요 네, 이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사회적 소셜 시차요? 제필. 네, 이렇게 주먹에 푹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일에는 내가 뭐 업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늦게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요. 한 6시간. 뭐 직장인들 12시에 자고 제가 오늘 환자들 만나보면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게 30대, 40대들이라고요. 뭐 하냐고 보면 뭐 집에 와서 핸드폰 보고 자기 할 일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 출근한대요. 그럼 실제로 다른 시간 5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는 거죠. 졸리니까 커피 막 마시고 또 낮에 점심 먹고 잠깐 낮잠 자고 또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주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즐겨야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도 푹 자요. 시원하게 자야죠. 시원하게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점 먹고 또 자고 또는 더 활동이 너무 많은 분들은 주말에 놀러도 가서 네. 불금을 보내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은 새벽 3시, 4시, 5시에 자는 일이 벌어져.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0.3시간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1시간이 더 하루에 0.3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동시간 이틀 했으니까 2시간이 밀린 겁니다. 내가 12시에 잤던 사람이 또 새벽 2시에 잤던 사람이니까 새벽 4시에 자는 시계로 바뀐 거예요. 2시간이 밀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월요일 날이 되면 내가 새벽 그 전에 1시에나 2시에 잤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이 됐으니까 밤에는 다음날 일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피곤하니까 조금 잘 수는 있는데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 됩니다. 그럼 못 일어나요.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아까 생체 리듬이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얼마 못 자고 출근하니 커피도 마셔야 돼요. 너무너무 몽롱해요. 하루가 몽롱한 상태로 지내요. 그게 월요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 시차는 평일에 자는 시간은 취침 시간에 비해서 주말에 자는 시간이 2시간 이동한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2시간 이동하면 생체 리듬이 변동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체 1시간 정도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팁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잤고 6시에 일어났으면 중간값은 몇 시죠? 4시입니다. 네. 12시에 잤고 6시면 중간값은 3시예요. 평일날 자는 거를 12시에서 6시로 할게요. 3시입니다. 주말에 자는 거는 이 중간값이 이동 안 해야 돼요. 그러면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게. 근데 내 중간값이 3시에 자던 게 5시에 돼버리면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자고 10시에 자면 8시간이니까 6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시차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네. 주말에도 잘 때도 네. 요 중간값 내가 자고 깨는 시간을 넓혀 놓는데 그 중간값을 평일에 자는 값으로 같이 맞춰야 돼요. 네. 자는 시간은 달라질 네. 수 있어도 그 중간 시간대는 똑같이 맞춰라. 고정하십시오. 만약에 너무 피곤하시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내가 원래 자는 시간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기상 시간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2시간이 늘어요. 네. 뭐 중간값이 어렵다면 내가 원래 자니까 1시간 일찍, 기상 시간도 1시간 늦게. 그거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신원철 교수님을 강의를 들어야 제일 좀 심각한 환자 같아요. 저도 사실 예. 오리온 고래맘님처럼 평일에 거의 3시 자서 네. 7시에 일어납니다. 네. 평일에 4시간 자고 이제 주말에 막 네. 7, 8시간 자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제가 화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값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 카페인을 때려 부어도 네. 너무 잠이 잘 오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이렇게 질문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럴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카페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우리 몸에 뭐 항산화 물질 있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여요. 카페스테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감신경 항진시켜요. 수면으로 들어가면 아데노신과 경쟁 관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녁에 카페인을 때려 부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건 뭐죠? 이미 아데노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얘가 아데노신이 쌓이기 전에 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지 아데노신이 붙지 못하게 막는데 이미 너무 피곤해요. 전날 평소에 잠을 적게 자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낮아요. 항상 피곤하니까 커피를 먹어도 커피를 먹기 전에 아데노신이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안전히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거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제한하십시오. 술을 먹어서 안 취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의 차이인 거죠. 카페인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잠들면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자면 카페인이 떨어져 나가면 아데노신이 떨어져 나가면 카페인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잠도 깊이 못 잡니다. 결국 어떻게든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방심해서 안 되는 거네요. 네, 카페인을 드셔서도 잠이 안 온다면 정말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본인의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피곤하다는 반증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네요. 네,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네. 저도.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좀 심리적 압박, 네.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심하게 오고 좀 불면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해결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있거나 긴장하게 되면 근육도 긴장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도 불안해지게 되죠. 우리가 이래서 이제 오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 텐전 타입 헤드액이라고 그러고 두통의 약 60%가 이 타입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면 뒷목 뻐근하고요. 머리 맑지 않은 경험들이 다 이런 두통이죠. 그런데 이런 두통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 불안하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죠?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네. 우리 교감신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곰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힘을 붙들고 힘을 꽉 주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근육은 막 뾰족뾰족하고 눈은 초롱초롱하게 해서 적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뛰든지 그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위해서는 코티졸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콩팥에서 나오는 코티졸 이 분비가 되면 이 코티졸은 뇌를 각성을 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불안할 때는 뇌가 맑아지잖아요.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는 이유가요. 생체 시계도 켜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생체 시계도 켜지고 피로도는 쌓이더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생체 시계가 더 켜지고 뇌의 각성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뇌가 꺼지지 않아요. 생체 시계가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뇌도 꺼져야 되는데 생체 시계가 꺼지지도 않고 뇌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거를 과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하게 뇌가 각성돼 있다. 이러면 절대 잘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취침 루틴을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 고정하고 한 시간 정도 핸드폰 안 보고 내 스트레스를 내가 없앨 수 없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자는 1시간 동안에 그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복식호흡, 스트레칭, 명상, 요가 동작, 재미없는 책 읽기와 같은 이런 데 집중하면서 있으면 자는 동안에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걱정을 하지 말고 걱정 안 하는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인 집중이라고 그래요. unintention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도적인 집중, unintentional at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잠이 안 올 때 자꾸 꼬리꼬리 무는 생각이 있잖아요.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양을 10,000마리를 세기도 하고 그 별을 세기도 하는데 사실 그 세다가 보면 또 그것도 신경 쓰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복식호흡,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것들을 하시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걸 벗어나서 다른 거에 더 집중하셔서 좀 안정을 취하면서 잠드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청아님 질문 주셨는데 아이고, 30대 초고 망막 중심 정맥 폐쇄 네. 완치에 가까운 2년 차시고 관련 약을 계속 복용 중이시는데 어제 1년 반 만에 수면 중 왼쪽 팔저림과 통증이 나타났다고 네. 하십니다. 신경외과에서 혈액 뭐 여러 검사할 때 이상 없었고 카페인이나 CRV에 대한 재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걸까요? 검사해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네, 주셨습니다. 뭐 이게 시적에 따면 별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젊은 나이에 그 CRVO라고 하는 센트럴 레티나 베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중심망막 정맥 폐쇄가 있는 건 참 안타까운데요. 저게 왜 젊은 나이에 잘 생기는 건 아닌데 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자주 아니고 가끔 자고 일어나면 팔이 저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한쪽으로 자고 나면 네. 목도 뻐근하고요. 그렇죠. 어깨도 결리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면 이제 아프면 돌아 누워야 되는데 피곤하면 이게 못 돌아 눕거나 자세가 나빠서 오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신랑이 신부의 팔을 베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팔에 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 척골신경이라고 지나가는데 그게 눌려갖고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한쪽으로 눌려자면 일로 가는 혈액이 자꾸 눌려서 팔의 저림이나 신경 눌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검사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눌린 거니까요. 대개 시간 지나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고 망막 중심 정맥 폐쇄로 인해서 왼쪽 팔저림이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맥이거든요. 동맥이 아니라요. 네. 정맥이니까 뭐 그것이 혈전이 생긴다 해도 그건 어디로 가요? 결국 심장으로서 폐로 가요. 거기 걸러져요. 동맥으로 가야지 뇌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아마 어제 자는 자세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하루 이틀 지달려 보시면서 스트레칭하고 보시고 왼쪽 팔에다가 베개를 껴고 자시고 쿠션을 놓고 주무시면 되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좀 걱정하실 증상은 네, 네. 아니라는 좀 네. 다행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홀리해피님인데 멜라토닌을 수면 보조제로 쓰고 계신데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좀 효과를 느낀 것 같은데 본인은 못 느끼셨다고 하는데 멜라토닌이 그렇게 저는 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하나, 굉장히 약해요. 네. 두 번째,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고정하는 효과, 네.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수면제 같은 경우는 가바가 나와서 뇌를 억제시켜서 아주 쉽게 잠들게 만드는 약이라고 한다면 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분비가 쭉 올라가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우리 수면 중추와 생체 시계는 꺼지고 수면 중추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 수업 종 쳐주는 거예요. 자, 자는 시간이야 라고 멜라토닌 올라가면 뇌를 억제하지 않아요. 그냥 잠을 실제로 뇌를 억제하는 부위가 자는 시간이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약간 유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데 멜라토닌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요. 멜라토닌 우리가 자는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얘가 꺼질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고정해서 드셔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파는 식물성 멜라토닌은 약효가 2시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0분 전에 먹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서방용 멜라토닌 7시간 가거든요. 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고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멜라토닌은 빛하고 상극이에요. 멜라라는 게 멜라닌, 검다란 뜻입니다. 이거를 고정하고 이걸 드신 다음에 빛을 어둡게 하시고요.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안해서 못 자는 사람은 멜라토닌 아무 효과 없습니다. 얘는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자거나 내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자거나 불안 때문에 이거를 복용했다면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효과 있냐면 멜라토닌 부족한 사람이 효과 있죠. 대개 55세에서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는 시간을 고정해서 복용해야 되고 그 효과를 보려면 1주에서 2주 정도인데 효과가 강하지 않습니다. 약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도 아닌 식품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효과가 없는 거죠. 식품은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는 너무 자극적인 거 내가 피하게 먹고 요거는 내가 기름지니까 난 안 먹고 요거는 나한테 도움이 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잖아요. 견과류 드시고 채소도 드시고 뭐 닭 가슴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음식을 가려 드시듯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근육이 나오나요? 운동을 같이 해야 되죠. 네. 좋은 수면 습관, 취침 루틴을 병행하면서 멜라토닌을 드실 때 조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효과가 있고 같은 시간에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누구나 다 잠이 잘 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약이 아닌 만큼 네. 뭐 지켜야 할 규칙도 있어야 더 효과 얻을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럼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멜라토닌을 제가 주변 사람들로 되게 좀 추천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막 엄청나게 효과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 식품이었네요. 이게 멜라토닌은 실제 약이든 간에 플라세보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약도요 30%는 가짜 약 줘도 잘 자요. 왜냐하면 이게 잠 못 자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거 먹으면 잘 잘 것 같다는 마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잡니다. 실제 수면제도 가짜 약을 수면제가 아닌데 가짜 약을 좀 수면제라고 하면 10명 중에 3명은 잘 잡니다. 그 플라세보 효과가 아주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입니다. 그럼 약도 그런데요. 홀리피님도 그런 말씀해주신 뭐 네. 휴대폰 안 보기, 네. 먹는 시간 고정하기 그런 것도 지켜질 때도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또 연세가 또 얼마인지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걸 좀 따지시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어느덧 52분이라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연말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네. 해주신 시원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비욘디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꿀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네. 두 번째 방송했는데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꿀잠 이야기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 내년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연말 많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도 꿀잠 자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